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위크 7 레슨 1 시작합시다. 네, 이거 한 수차례 지금 다시 녹화하다가 다시 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려다 자꾸 오류가 났어요. 자, 공지사항 먼저 전달합시다. 중간고사 날짜와 시험 범위 공개해요. 그 다음에 시험 날짜는 10월 24일.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날짜 적어 놓으세요. 24일. 여러분들 원래 시간표가 있죠.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강좌를 실제로 참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해야죠. 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여하는 게 뭐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교실에 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소는 대신관 504호예요. 대신관이 어디죠? 잘 찾아보고 와야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 당일날 교수님 대신관이 어디죠? 지금 못 찾겠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어디인지 본인이 먼저 찾아놓고 본인의 동선이 마땅치 않다면 시간을 고려해서 이 시간 안에 시험 시간 안에 올 수 있는지 좀 연습, 리허설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 원래 여러분들이 시간표 편성을 했을 때 나와 있던 그 시간이에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시간표 편성할 때는 시간표 편성을 해놔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이 화요일날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거기 1시간을 시험을 봅니다. 나머지 2시간은 수업 못 해왔는데 아니요. 그건 수업을 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가 올라가잖아요. 매 주차마다 1주, 2주, 3주차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주차마다 1주차에 레슨이 3개 올라가고 2주차에 3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7주차에는 3개가 올라가요. 정상적으로. 8주차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8주차에는 2개만 올라갑니다. 한가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3개여야 하지만 하나는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출석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그거 출석으로 인정되는 걸로 영상 하나는 업로딩이 되지가 않고 그냥 나머지 2개만 업로딩이 됩니다. 시험 범위 궁금했죠? 시험 범위는 유닛 1과 유닛 2입니다. 탑너치 1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교재 맞아요.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이제 마이잉글리시 랩에 로그인을 해서 그다음에 유닛 2의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할당이 되면 그걸 푸는 게 하나 이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면 유닛 1, 유닛 2를 마이잉글리시 랩에 나와 있는 질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탑너치 교재.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마잉글리시 랩에는 좀 더 간단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탑너치 교재, 실제 책은 질문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화려하고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죠. 그래서 꽤 괜찮은 선택이 돼요. 이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아까 하는 건 아니죠. 저번 6주차 레슨 3에서 이제 마무리를 다 하지 못했던 유닛 2를 마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유닛 1부터 2까지 다시 복습을 할 것입니다. 복습하는 레슨으로 이번 주차를 잘 넘기면 다음 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지사항은
벌써 여러분들에게 단체 쪽지로 다 갔어요. 단체 쪽지로 다 갔고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온라인 수업인데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본인 쪽지 확인하는 것에 좀 너무 어떻게 해야 되죠? 낯설어 한다면 좀 힘들 수 있죠. 왜 업데이트되는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월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온라인 수업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공지사항과 쪽지 같은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날짜는 10월 24일, 장소는 504호 대신관이에요. 대신관. 오후 6시부터예요.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사실 50분인데 1시간 동안이죠. 50분 맞나요? 어쨌든 50분 동안 시험을 진행할 겁니다. 45분인가? 어쨌든 6시에 오세요. 6시에 와야지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총 점수 100%에 3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그 다음에 과제 20%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뭘 봤어요? 유닛 1, 유닛 2를 보죠. 그러면 예상컨대 기말고사에서는 뭘 보겠어요? 유닛 3, 4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총 과제가 몇 가지 유닛이죠? 4가지 유닛이죠. 그러면 과제 점수를 내가 체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4가지 유닛을 점수를 포함을 해서 총 과제 점수 20%에 몇 프로 할당이 되는지 방정식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가지 유닛을 전부 다 풀었는데 이것저것 틀리고 이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총 점수의 50%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과제로 할당될 수 있는 점수가 20%인데 거기 50%를 할당받으려면 10%만 가져가는 거겠죠. 과제 점수 총 20%에 10%만 가져가는 거예요. 반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본인 성적 관리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기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종 점수 나온 다음에 얘기해봤자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잉글리시 레벨 볼까요? 이거까지 있었어요. Listening for event detail.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리스닝으로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디오 듣는 것에 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얘기는 했지만 그 지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했죠.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경우의 수가 많아요. A부터 B까지 갔는데 경우의 수가 직진이 아니라면 또는 그냥 좌회전 또는 우회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갔어? 레이크 파크에서 풀만 파크까지 가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레이크 파크에 있는 레이크에서 풀만 파크에 있는 파킹 주차장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은 도대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질문이 있죠.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 이를 물어보는 건가 것과 그 다음에 최단 거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최고로 빨리 가는 거 늘 하는 방법 이 두 개가 다를 수가 있죠. 거리가 짧다고 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아니죠.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닥치게 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내비게이션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주관식이라기보다 객관식일 가능성이 더 높죠. 왜 객관식은 선택을 하니까 정답이 하나이면 되는데
주관식으로 물어본다면 A부터 B까지 가는 길에 주관식의 정답은 너무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프레이징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달달달달 외우고 연습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도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봤을 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영어를 같이 듣는 학생과 그다음에 보통 그냥 교양 영어 ESP를 듣는 학생이 쟤는 나랑 ESP 듣는 애고 이 사람은 나랑 교양 영어 듣는 사람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녹화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했었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레슨 4를 끝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슨 1부터 레슨 1이죠. 유닛 1부터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The WOMAD Festival 한번 봅시다. 이게 항상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The WOMAD Festival. A WOMAD Festival is a large four-day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he letters WOMAD stand for World of Music, Arts, and Dance. The singer Peter Gabriel started the WOMAD organization in 1980 with two other musicians, Thomas Bruman and Bob Hooton. The first WOMAD Festival was in 1982 in England. Peter Gabriel thought of the idea for the festival after he heard an African group at a concert. He wanted everyone to have a chance to hear the group play their music. 잠시 멈췄어요. 자, 이런 긴 텍스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우리의 그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패턴은 우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 생각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여서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질문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먼저 봐야 하죠. 구체적인 질문이 뭐가 있어요? 1번 봅시다. What can you do at WOMAD Festival? 이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지? WOMAD Festival에서 하는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What can you do at WOMAD Festival? 이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지를 봤을 때 텍스트가 긴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관해서 엄청나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사실 맞아요. 주관적인 건 맞죠.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본인에게 물어봤다면 본인이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꾸 헷갈려하는 간과하는 것들이 있다면 질문은 예상하는 거야. 가상을 했을 때, 상상했을 때, 만약에 라는 것을 베이스로 하는 거지. 너 이 페스티벌 가서 네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 그거 페스티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꼭 뭘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너 에버랜드 가서 뭐 할 거야? 롯데월드 가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롯데월드 나는 알았어. 에버랜드든 롯데월드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굳이 할 거 없잖아. 그 줄 서는 것밖에 더 하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대답하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는데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WOMAD 페스티벌이 아니라 당신이 가고 싶은 페스티벌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페스티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예상을 하고 어떤 종류의 장르를 얘기할지를 어떤 종류의 음악의 장르죠. 어떤 종류의 음악의 장르를 얘기할지를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지 진짜 본인의 취향이 MBTI가 무엇이고 혈액형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딘데 어디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볼 때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서 본인의 진심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힘들죠. 왜냐면 그런 고민들을 하면 할수록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과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의 괴리감, 그러니까 거리감이 점점 더 넓어져서 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있는 영어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야. 라면 할 수가 없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하는 게 긴 지문,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긴 지문과 또는 질문이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을 맞이했을 때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한국말을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좋죠.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하는 꿈을 아니면 어떤 단어의 뜻을 옛날 드라마에 뭐가 있었죠? 추앙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추앙이란 뜻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 드라마를 본 여러분들 또래라면 추앙이란 뜻에 관해서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드라마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죠? 하지만 추앙이란 뜻을 뭐 어린이집 다니는 조카가 물어봤다고 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의 어휘력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다정한 게 뜻이 뭐야? 성격이란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성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래들이 얘기하는 그 성격의 의미와 4살, 5살짜리에게 설명해줘야 되는 성격의 뜻은 분명히 요지는 같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방법이 다르겠죠.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영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국어 수준의 답을 영어로 고치는 것은 불필요해요. 통번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필요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안 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영어의 수준으로 낮춰서 한국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페스티벌, 어떤 종류의 페스티벌을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축제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6살짜리, 7살짜리 어떤 거겠어요? 즐거운 축제에 가고 싶어? 라고 하겠죠. 어떤 종류의 음악이 나오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좋겠어? 라고 하겠죠. 어떤 종류의 음악인 것 중에서 팝, 클래식, 뮤지컬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거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좋겠어 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 수준의 한국말로 물어본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 페스티벌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음악 페스티벌 나는 어떤 종류의 음악 페스티벌 가고 싶은데 이유는 신나는 음악이 나와서야 라기보단 이유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연주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의도와 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죠.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서는. 그죠? 간단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답안이 됩니다. 난해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더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학생에게 꿈을 물어보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 꿈은 없어요 라든가 제 꿈은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라든가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라든가 농담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너가 꿈이 뭔지 궁금해. 네가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싶어. 너가 어떤 꿈을 갖고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난 건물주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겠지. 그죠?
한 30분이건 3시간이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영어의 질문들이 30분이고 3시간이고 공들여서 대답해야 되는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커서 멋진 아빠가 될 거예요. 라는 그 수준이에요. 야, 아빠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죠.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태권도 선수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영어 예상 시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 깊이까지 명상을 해가면서 자신을 찾아가면서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뭘 얘기하고 하려고 그랬더라? 맞아요. 우리는 워마드를 마저 들을 거예요. 네. 이제 한번 잘 들어봅시다. 맞아. In fact, he wanted people to have a chance to learn about different countries and beautiful music from all over the world. At a WOMAD festival, people can listen to rock, reggae, folk music, and dozens of other music genres. They can also go to workshops and talks to learn about different music and instruments from around the globe. Today, WOMAD is the biggest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the world. 27 different countries now host WOMAD festivals. Some of these are United Arab Emirates, Germany, Estonia, Turkey, South Africa, New Zealand, Japan,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At each festival, more than 80,000 people have the chance to hear world music. A lot of musicians and bands become famous after they play at a WOMAD festival. Two examples are Nina Cherry and Youssou N'Dour. Would you like to go to a WOMAD festival? You might find your new favorite band there. You can see a festival schedule and buy tickets on the WOMAD website. 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 얘기고요. 코로나 후에 이제 어떻게 다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동안은 페스티벌이 진행이 안 됐었겠죠. 자, what can you do at the WOMAD festival? Learn about instruments. 그렇죠. Hear music from around the world. Learn about different countries 되겠죠. Learn about music instruments는 they can 여기 칸 보이시나요? They can also go to workshop and talks to learn about different music and instruments from around the globe라고 했어요. Talk to learn about different music and instruments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take guitar lesson은 포함이 안 되는 게 구체적으로 기타를 배운다는 얘기가 멘션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밴드면 기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instruments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하프 레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틀린 게 되나요? 틀린 게 되죠.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밴드면 당연히 기타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타도 오케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작은 함정이었어요. 넘어갈까요? 봅시다. 자,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 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게 됩니다. 시간을 25분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하면은 좀 이상해지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오디오를 안 보죠. 오디오 리스닝을 보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대신관의 컴퓨터가 그날 딱 그 시간에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디오는 아니지만 빈칸은 채울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레슨 2에서 설명하겠습니다.